다음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곤 박사님께서 방사선의약품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의료용 동위원소 안정 공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이승곤입니다. 저는 기장연구로 동위원소 생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성 의약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앞서서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방사성 의약품이 잘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료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많이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크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하고 이제 리간드로 구성이 되는데, 리간드는 이제 표적으로 잘 갈 수 있게 해주고, 방사선 동위원소가 그 표적에서 암세포를 진단 또는 파괴하기 위한 그런 이제 방사선을 발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요 중요성 때문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이게 크게 보면 이 방사성 의약품이 이제 환자, 이용자에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서플라이 체인이 잘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나 가속기로부터 동위원소가 원활하게 생산이 되고, 원료 동위원소가 잘 분리 정제가 돼야 되고, 그게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이나 제조 기업에 잘 또 공급이 돼야 되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진 방사성 의약품이 병원으로 잘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사선 바이오 성과 창출 전략은 이제 크게 앞단에 있는 이제 동위원소 생산 부분, 분리 정제 부분, 그리고 뒷단에 있는 이제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제조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전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동위원소 생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면, 크게 이제 원자로하고 가속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위원소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자로에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자로하고 동위원소, 원자로하고 이제 가속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을 보면 가속기하고 이제 원자로를 이용해서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원소는 이제 경제성까지 따지게 되면 사실 루테튬이나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원자로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현재 좌측에 있는 하나로가 유일한 이런 동위원소 생산 원자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그리고 지금 부산에 건설되고 있는 이제 기장 연구로에서 앞으로 이제 동위원소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로, 그 일반적인 전기 생산하는 원자로하고 달리 연구용 원자로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야기하는데, 가운데 부분에다가 표적이라고 하는 원료 물질을 넣게 되면 그게 중성자를 맞아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기 위한 그 조사공이라고 하는 구멍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동위원소 생산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기장 연구로를 처음 기획할 때 약 한 15년, 14년 전쯤에 기획이 됐는데, 그때 여기 나와 있는 몰리브데늄 99 진단용 테크니튬의 이제 모액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용인 이리듐, 그다음에 갑상선암에 쓰이는 이제 요오드 131, 그리고 여러 가지 진단에 쓰이는 120, 아이오다인 125, 이렇게 크게 4개의 핵종을 주로 생산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세웠고, 당시에는 15년 전에는 루테튬 관련된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준비가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쪽이 이제 부산의 동해안 쪽에 기장 연구로하고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라는 거 안에 이제 앞서서 발표해 주셨던 이제 퓨처캠을 비롯해서 이제 서울대 병원의 이제 중입자 치료기, 동남권 원자력 의학원 등이 이제 같이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수출용 신형 연구로가 여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사진인데요. 지금 원자로 가운데 쪽에 이제 원자로 건물, 그
그다음에 몰리브데늄 99 생산을 위한 건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건물들이 지금 거의 지상 1층, 지하 4층부터 시작해서 지상 1층까지 지금 건설이 됐고, 올해 말이면 이 골조 공사는 거의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부분들의 사진들인데 상당히 많이 건설은 진행되신 것을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구조를 보면, 구성을 보면 RX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원자로고, 그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몰리브데늄 생산 건물이고, RIPF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동위원소 생산 건물과 이제 GMP 시설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동위원소를 잘 국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부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원자로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표적 물질을 그 안에 도입을 해서 그게 이제 방사성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몰리브데늄 빌딩이나 RI 프로덕션 빌딩에서는 핫셀이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안에서 그 아까 원자로에서 생산된 것 중에서 의료용으로 쓰일 수 있는 동위원소만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래서 의료용 수준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 GMP 퍼실리티에서는 이제 원료 의약품화 또는 이제 요오드 같은 이제 의약품까지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에는 사실 이제 건물하고 시설에 대한 예산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는 따로 이제 23년부터 여기서 생산되는 동위원소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몰리브데늄, 요오드, 그다음에 이리듐에 대한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발을 해서 기장로가 건설이 됐을 때 여기서부터 동위원소가 잘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이 루테튬을 비롯한 치료용 동위원소에 대한 시장이 특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서, 과연 15년 전에 기획된 이 기장로를 그대로 그 기획이 이제 변경 없이 가도 되는가, 그런 필요성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방사선 바이오 전략을 통해서 이런 부족한 그런 이제 새로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위한, 보완을 위한 그런 기획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왔지만 현재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이 치료제 임상 현황을 보면, 여기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루테튬 같은 이제 베타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임상 의약품의 숫자이고요. 이제 전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되어 있고,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악티늄 225와 같은 그 알파 치료제 임상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걸 표로 나타낸 건데 현재 129개에 대해서 다양한 적응증들에 대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듯이 이제 지금은 전립선암하고 이제 신경내분비암에 이제 루타테라하고 플루빅토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주요 암종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의약품이 개발이 되게 되면 연간 5만 명에서 10만 명 각 질환당,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한 질환당 8만에서 16만 큐리의 이런 동위원소가 루테튬이나 이런 원소들이 필요할 것으로 지금 OECD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위원소라는 것이 방광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연중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환자에게까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그 원자로는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년에 대체로 한 40주 정도 가동이 되고, 이제 가동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원자로로부터 저희가 백업을 받아야 되는, 그래야 안정적인 공급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의 동위원소를 공급하는 주요 원자로인데, 좌측에 있는 그 컬럼이 그것들입니다. HFR이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 있고, 오시리스는 지금 셧다운했지만 이제 프랑스에 있는 원자로고, BR2는 벨기에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가동 중인 거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가동하지 않는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겹치지 않게 배치가 돼야 서로 백업을 해서 안정적으로 동위원소를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산한 수치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이 노란 색깔 선보다 동위원소 공급이 많아야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이제 동위원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빨간색이 정확하게 수요하고 이제 저스트하게 간당간당하게 공급되는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빨이 빠진 부분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공급 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에게 이제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이 원자로들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40년, 50년 이상 돼 있고 10년 이내에 문을 닫을 연구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대체 원자로들이 건설이 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기장 연구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체 연구로들이 잘 다 모두 다 프로젝트가 안착이 돼야 이 동위원소의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좌측에 있는 표는 실제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계속 동위원소가 공급이 중단됐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바로 몇 주 전이었죠. 그래서 방사성 요오드 공급 중단, 이런 것이 이제 핵의학회에서 보도 자료를 내주셔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됐었고, 작년만 해도 이제 몰리브데늄 테크니슘 99 쇼티지가 있다, 그런 뉴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아직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렇게 이제 동위원소가 병원에서 환자에게까지 공급되기 위해서는 정말 복잡한 이 서플라이 체인을 거쳐야 되는데요. 앞서서는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먼저 예를 들어서 몰리브데늄이라고 하면은 우라늄 원소를 원료를 확보해서 표적을 만드는데 대략 공급보다 2년 정도는 먼저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원자로에 공급이 되면 8일에서 9일 정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분리정제 하루를 하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 생산 업체에서 하루 정도 생산을 하시고, 각 중간중간에 이제 항공이나 트럭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운송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야 비로소 환자에게 이 의약품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로를 건설하고 동위원소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료부터 이 끝단까지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공급망이 우리나라에 잘 구축이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이제 유럽인데, 유럽은 다양한 각국에 퍼져 있는 여러 원자로들이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이제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원자로 동위원소를 보면 이제 대전의 하나로가 유일한데, 이제 앞으로 다른 이제 원자로들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도 그런 네트워크를 잘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월성 원전에 대한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수로를 이용한 동위원소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때 중수로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수익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한 동위원소를 부가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연구로는 동위원소를 생산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중수로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혜를 또한 어떻게 상생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혜를 모아야 되고, 현재 캐나다 그리고 중국 진산 원전, 그리고 한국의 월성에서 하고 있고,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경쟁 원자로를 보면 지금 2030년 가동 목표로 기장로보다 한 2-3년 정도 뒤쳐져서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신규 원자로 건설, 운영, 그다음에 기존 원자로의 셧다운,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기장 연구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나로하고 어떻게 이제 연계를 지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거 해외 이제 경쟁 기관들의 사례인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방사선 의약품 시장과 기술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수요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동위원소 생산 인프라는 확대 중인데 이제 역할 분담이나 협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국가 동위원소 프로그램이라든지 끊김없는 공급을 위한 백업, 그 다음에 정책적이고 하는 협력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장연구로가 건설이 잘 되고 있고 기술 개발이 잘 되고 있지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운영 준비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많이 해주셨지만 동위원소 분리정제돼서 동위원소가 나왔을 때 그것이 원료 의약품 그리고 의약품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모든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잘 협력을 하기 위한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많이 나왔지만 저희가 루테튬은 저희가 사실은 20년, 10몇 년 전에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 개발이 중단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리더가 아니라 이제 팔로워가 돼서 따라가는데 급급한 상황이 됐는데, 액티늄 같은 이제 알파 핵종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저희가 빨리 대응을 해야 저희가 팔로워가 아니라 이제 리더로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